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6월부터 많은 정책들이 바뀝니다.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책과 제도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하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6월은 2023년 여행 가는 달 이렇게 해서요. 숙박에서는 5만원까지 혜택을 받고요. 교통비는 50%까지 할인됩니다. KTX 같은 경우에는 관광 결합 상품은 주중에는 50%까지, 주말에는 30%까지 할인합니다. 그리고 관광열차는 50%까지 할인하고요. 네일로 패스는 만원까지 할인합니다. 그리고 항공권은 지방공항으로 가실 때 1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요. 판매 기간은 5월 24일부터 사용은 6월 한 달 동안입니다. 그리고 시티 투어 버스도 50% 할인받을 수 있고요. 렌터카는 전국적으로 기본 10%,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40%까지 할인합니다. 자, 숙박 분야에서도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는데 경기, 경남, 경북, 강원,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전북, 전남, 충남, 충북 이렇게 12개 시도에서는 7만원 이상 숙박비가 나갔을 때는 5만원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전국적으로는 5만원을 초과했을 때 3만원짜리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 쿠폰은 6월이 지나고도 7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약할 때는 50%까지 할인하는데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원시설, 그러니까 놀이공원이라든지 캠핑장 또는 여행상품, 체험 이런 곳에서도 여러 가지 할인 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놀이공원이나 캠핑장을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놀이공원은 여기 어때? 지마켓, 위메프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캠핑장은 고캠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여수, 대구 이런 국내 전문 여행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30%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템플스테이도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여행과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는요. 여행 가는 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6월 28일부터 바뀌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해당되는데요. 바로 만나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나이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이 나이 계산법이 맞다, 아니다, 이 나이 계산법이 틀리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이 맞다는 주장은요.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생명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이를 먹는다, 이때부터 나이를 계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태교를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엄마와 아기가 소통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나올 때에는 한 살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체가 엄마로부터 나왔을 때 이때부터 나이를 계산해서 1년이 지나야 한 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이 더욱더 정확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나이 계산법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중국이나 일본 이런 동양에서 있어 왔지만 이런 나라들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부르는 나이를 사용하면서 많은 곳에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내 생일이 돌아오면 한 살을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는 아이들은 0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요 몇 개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992년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 2023에서 1992를 빼주고 여기에서 한 살을 더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생은 30살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 하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줍니다. 그래서 현재 나이는 31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6월 28일부터는
법적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이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이 젊어지는 것인데요. 공짜로 1살이 젊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월세 신고제. 원래는 5월까지 끝나기로 했는데요.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물 수 있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100만 원을 물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대란 때문에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연장되었으니까요. 내년까지는 전월세 신고제 만약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연장되었다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신고제 이제부터는 지키시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내가 살고 있는 곳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 날짜를 어기게 된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었는데요. 원래는 6월부터 바로 과태료를 내도록 했지만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1년 동안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다. 이때는 반드시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계도 기간이 추가 연장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된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1년 동안 더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개,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원한다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인데요. 최소 금액은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혜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는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인데요. 계약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1억 미만일 때는 4만 원, 5억 이상일 때는 15만 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13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라면 24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2년을 넘었을 때 그리고 공동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들 이때도 과태료 최대 금액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6월에 바뀌는 제도, 정책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행 가는 달, 그리고 전 국민의 나이가 1살에서 2살 어려진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전월세 신고제도 1년 동안 더 연장되니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